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러나 가동은 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구성 그리고 윤리위원장 이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일반 국민들께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갑자기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겠기에 저희들도 잠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 위원장님, 네. 윤리위원들은 비공개여야만 합니까? 당원 단계에 있습니까? 제가 당원 당규를 한번 그러지 않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고 왔는데요. 네. 그 전까지 계속 비공개였던 건 맞습니다. 아 예. 윤리위원장만 공개가 돼 있고. 친한 쪽에서는 당원 단계에 그런 내용 없어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군요. 검색해 보면 금방 되는 일인데 사실은. 네네. 네. 예. 그런데 뭘 비공개로 해야 한다 이런 규절은 당원 단계에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찾아보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네. 그건 맞을 것 같은데. 네. 어쨌건 제 기억에도 윤리위원은 그 공개가 안 됐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비공개가 그리고 맞는 것 같다. 그게 합리적인 것 같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예. 그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 예. 어쨌건 갑자기 이번에 공개하던 걸 갑자기 비공개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전 윤리위원장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서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지만 네. 그분이 썼다는 그 칼럼 가천대 교수 네네 이었던 것 그렇더라고요.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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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보안 전문가라고 합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법조인들이 주로 맡아왔고 이게 재판 당내 재판 기구 같은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법리를 가지고서 이제 따져서 해라 이게 징계 주고 그런 거니까 네. 그런 취지에서 법조인들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이례적인 것은 맞죠. 네. 이분이 쓴 칼럼 이제 그 쭉 읽어 보니까. 네. 사실 그 내용 중에는 공감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중국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네. 또는 민노총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네. 사실 큰 내용 자체는 큰 문제는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제 그 뭐 결론 이런 게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의 그 논지가 결국 김건희 여사한테 향하고 있다라는 게 그것은 뭐 그 당시에는 뭐 쓸 수 있는 칼럼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국면에 꼭 그런 분이 윤리위원장을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저는 아쉽고 그렇지만 어쨌건 이미 이렇게 됐으니 윤리위원회가 국민들의 상식과 또는 내년 지방선거에 올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그런 그 관점으로 이 문제 당원 게시판 문제를 빨리 좀 매듭이 지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총장님 그런데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리위원들의 명단이 어떻게 유출될 수 있느냐 이게 또 논란이 됐고 그것 때문에 뭐 용호 상박처럼 싸우기도 하고 말이죠. 유출자를 찾아야 된다 색출하라 뭐 이런 목소리도 들리고 그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 많은 게 어쨌든 최고위의 보고가 되기 때문에 네. 전체 최고위에 한번 명단이 돌 거고 회람을 할 거고요. 네. 그러면 그 회람되기 전에 최고위에 보고하기 위해서 당 사무처에서도 아마 그 윤리위원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고 네. 그걸 사무처에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실 유출될 수 있는 경로는 너무나 많아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찾아요 그걸? 그리고 이준석 대표 때도 한번 윤리위원회 명단이 발설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는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은데 네. 징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윤리위원들은 익명성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이게 뭔가 문화일보를 통해 가지고 잠깐 뭐 공개가 됐다가 다시 비공개로 바뀐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윤리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아쉬운 그리고 당원들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네. 근데 이게 되게 딜레마인 게요. 예. 이 국민의힘 내에서 윤리위원들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평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네. 비판을 하면 할수록 그 비판은 합당해 보이지만 윤리위원회라는 곳에 당의 공식적인 기구의 공신력은 계속해서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납득을 하고 받아들인 이후에 그 윤리위원회 결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청자들께서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그 윤리위원 중에는 김건희 여사와 뭐 학교 동창이 있다더라 또는 뭐 통진당 출신이 있다더라 또는 뭐 정명석이라는 그 사이비 교주로 우리가 그 보도가 됐던 그 사람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있다더라. 그것도 진위 여부가 좀 엇갈려 크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JMS 변호인은 알고 보니까 변호 그 사건을 의뢰를 받았는데 본인이 사임해 가지고 관련이 없다라고 예. 본인이 밝히고 있고 네. 통진당 당원 같은 경우에는 친구 따라서 그 당원 가입 그러니까 친구 따라서 어딜 갔다가 그 사람이 나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덩달아서 당원 가입 시켰는데 네. 나중에 그걸 알고 되게 대노하면서 당장 탈당시켜라 난 예. 이런 거 안 한다라고 극구 부인하고 부정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을 지금 한쪽에서는 무조건 JMS 변호인이다, 저건 동진 당원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렇게 공격에 쓰고 있는 그분들 거죠. 중에 일부가 또 사임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사임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의혹을 인정해서 한 겁니까? 그것보다 당 사무처에서 그런 사람들을 섭외를 할 때 예. 이거 익명성 보장됩니다. 아, 이거 익명성 예, 좀 자유롭게 이 사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시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느닷없이 갑자기 본인들의 명단과 이력이 공개가 되니까 네. 부담스러운 거겠죠. 아. 그리고 뭐 또 네티즌들이라는 게 되게 금방 파묘하고 금방 정보를 찾는 게 지금 또 어떤 미디어 시대인 거잖아요. 네. 그게 부담스러워서 사퇴를 한 것 같고, 어찌되었든 지금 국민의힘이 뭐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계속 더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잘 수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호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도 그 문제가 되기 직전까지 그 윤리위원들이 좀 편향돼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문제가 되기 직전에. 네, 지금 윤리위원들 나가신 분들을 새로 뽑는다면서요. 네네. 그걸 이제 그 12일인가 아니 언제죠? 다음 윤리위 때 이제 새로 윤리위원장도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마지막 임명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윤리위원들 때 그때 이제 보충을 하겠다 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네. 예. 그런데 그 전까지 지금 이런 의혹 제기 등등에 대해서 가령 수능 시험 치를 때 출제위원들은 끝까지 그 비밀로 보장하는 거거든요. 네네. 가령 수능 날짜도 오기 전에 수능 출제위원들이 공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명단이 이제 유출된 것은 네. 잘한 일은 아니죠. 아, 그리고 어떤 뭐 의도가 있으니까 그랬던 것인 것은 맞는 것 같고. 아, 의도가 있었다. 네네. 근데 지금 그 저도 사실 지금 처음 들었는데 그 통진당이라든가 네. 뭐 JMS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은 처음 들었는데 음. 좀 이제 그 정확하게 그 사실관계 파악된 뒤에 뭔가 이제 비판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그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유출한 쪽이 네. 친한계 쪽이라고 보세요? 아니 저는 아주 무섭다, 머릿속이 무섭다. 단순해가지고 압박 질문. 네. 저는 아주 단순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 당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겠죠. 아 예.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를 심판하기 위한 윤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런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건 맞는 거죠. 윤리위원을 그렇다면은 이렇게 뭐 사실 예상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명단 네. 어차피 나가는 거고 이게 네. 언론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문제일 뿐이지. 그렇죠. 어차피 당내에는 명단은 다 이제 공유가 될 거잖아요. 네. 최고위원들이 다 보고 당직자들도 보는데 그렇다면은 좀 더 엄정하고 공평무사한 그런 그 구성이 됐었다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그리고 굳이 왜 이 법조인이 아니라 이번에는 갑자기 이렇게 이런 인선이 됐을까? 윤리위원장이 물론 네. 내부에서 호선했다고 하지만 네. 어쨌건 이런 부분에서의 그래서 그래야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그래도 납득을 할 텐데 네. 처음부터 이런 이제 논란이 있게 되면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은 더 커지겠죠. 이게 네. 논란이. 네. 그래서 저는 어쨌건 이 문제는 일단 여기서 저는 끝내야 된다고 봐요. 이 윤리위원회가 이거 뭐 갖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끌면 안 되고 네. 속전속결로 간단한 사안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판단해서 빨리 일단락 지어야 되고 저는 가족 문제로 본인을 징계할 수 있다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도 친한계 또는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문제를 윤리위가 좀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일단 물꼬를 좀 터주고 한동훈 전 대표가 유감 표명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재판부를 신뢰하지 못할 경우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 모양이죠. 당원 당규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재판이 아니어서 예. 뭐 기피 신청, 그러니까 뭐 진정이나 탄원 같은 건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뭔가 사법적 처리 절차와 매우 유사한 뭐 재판 과정 같은 그런 형식은 아니기 때문에 기피 신청 같은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네. 이제 이호선 위원장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단계 재판의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네. 가족들 거는 썼다고 확인이 되면서도 한동훈 대표가 직접 썼다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 안 됐고 아 관리 책임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예, 했어요. 기억납니다. 그렇게 한 줄. 예. 그럼 관리 책임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런 일이 있기까지의 어떤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금 저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관리 책임 가지고 과연 강하게 중징계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일각에서 주장하는 뭐 뒷번호 네 자리가 똑같고 IP 동일하게 공유했으며 한동훈 대표가 직접 썼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을 만약에 정말 입증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관리 당- 책임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감히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 게시판에 올라온단 말이냐라는 거에 대한 관리 책임이에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네. 이 게시판을 관리하는 당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IP가 하나의 IP로 5개의 중복 아이디를 돌려가면서 사실상 가짜 글을 쓴 건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사전에 아, 정보를 알아가지고 IP 관리를 예, 제대로 못했다. 관리한다든가 네. 중복 IP가 있으면 이렇게 남의 IP를 도용하면 안 됩니다라는 뭐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낸다든지 네. 관리자는 이런 걸-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개는. 이런 걸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관리 책임을 일컫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관리 책임으로 중징계를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 네. 만약 여기서 뭔가 당원권 정지라든지 뭐 1년 이상의 어떤 중징계가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뭐 알겠는데 관리 책임이라고 반쯤 결론을 지어놓고 이걸로 중징계로 훅 비약해 버리는 것은 오히려 더 갈등을 키우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전 그러니까 그 드네요. 정도의 행정의 관리 책임이라면요. 네. 그것은 그 담당한 그 사무처의 국장이든 아니면 당직자야. 아무리 높이 쳐도 사무총장이 관리 책임으로 어떤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당 대표가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그 제대로 관리 못했다라고 책임질 그런 얘기는 일 수는 없고. 저는 가족들에 대한 관리 책임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정치적인 도의 뭐 그런 건데 그걸로 재판에서 유죄를 줄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빨리 풀어야 된다. 물론 2개의 IP를 썼다는 거잖아요. 네. 하나의 IP에서 5개의 아이디를 돌려가면서 1000건의 게시글을 쓴 거고 또 네. 하나의 다른 IP에서 한 3건 정도의 아이디로 600건의 게시글을 썼다는 건데 네. 이 아이디가 예. 어디 집의 컴퓨터인지 핸드폰인지가 네. 안 나왔어요. 네. 이걸 수사 의뢰해서 뭐 한동훈 대표의 핸드폰이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반쯤 결론낸 상태에서 관리 책임 가지고 중징계로 가는 것은 비약이고 점프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나와주신 두 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친한계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쨍하고 해뜰날 역시 친한도 아니고 반한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이제 저희들이 아니 왜 이렇게 한동훈을 끝까지 옹호 비호한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런 거 전혀 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방송입니다.